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는 파속채소연구소의 소장으로 작년 2월 22일부터 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가학원 원예연구소에서 고추의 품종을 만드는, 새로운 품종 만드는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마늘, 양파 관련된 전체적인 일을 하고 있고, 여기 계시는 우리 농업인들과 같이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은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지나가시다가 우리 연구소 앞에, 그게 옛날에 바이오 연구소 안에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렇게 있고, 지금 현재 올해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확보돼서 이제 내년 후내년에 땅을 사고 그 다음에 해 공사를 해서 2027년도에 새로운 건물에서 이제 연구소가 운영이 될 것이고요. 그 전까지는 지금 현재 있는 데서 조그만한 데지만 거기에서 마늘, 양파, 파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해갈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것은 고추에 관한 교육이고요. 고추에 관한 교육이고, 이게 무한처럼 이렇게 군수님들, 의원님들, 또 외부 강사님들까지 모셔서 이렇게 우리 농업인들한테 정성껏 이거 영농교육을 하는 것은 또 새롭네,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아마 우리 무안군에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은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고추 농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고추를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뭐 거의 한 30년 동안 고추 농사 적게나 많게나 하셨을 것 같고, 고추 강의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 강의 들어보면 늘 거기서 거기다 라고 하는,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을 아시면 고추 농사를 짓든지 마늘 농사를 짓든지 양파 농사 똑같아요. 그냥 거기에서 범위만 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고추가 달리는지, 어떻게 하면 고추를 많이 딸 수 있을 것인지 라고 하는 이런 기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추 농사 짓는 제일 문제가 병들 아닌가요? 뭐 탄저병, 청고병, 뭐 흰비단병, 바이러스,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또 제가 설명하는 과정 중에 언제든지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고추는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 태어난 고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작물이 아니에요. 원래 고추는 저 남미라고 하는 브라질 쪽에서, 그쪽에는 온도가 높고 좀 가물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와서 살면서 고추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살기에 너무 힘들어요. 겨울에는 추워서, 여름에는 더워서, 또 비까지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에는 한 400년 전쯤에 들어왔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고추 생산량은 세계에서 따져보면 한 24등 정도 된다고 그래요. 1등은 무조건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는 터키, 인도네시아에서 고추를 많이 생산하는데, 터키나 인도네시아는 생산도 많이 하지만 자신들이 많이 먹기 때문에 또 자신들도 수입해서 먹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고추를 가지고 전체 우리 농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을 보면 쌀농사, 그래 면적이 많기 때문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고추예요. 고추, 풋고추, 파프리카 다 합해서 고추인데, 거기에 한 2조 1,000억 정도 돼서 우리 채소 작물 중에서는 1등입니다. 그리고 전체 채소에서 한 15%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음식에 없어서는 안 될, 하루라도 안 먹고는 못 사는 게 고추 아닌가요? 그래서 작년도 2022년도에 고추 생산량은 아까 우리 사장님 질문해 주신 대로 자급률이 42%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산량은 수입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고, 거기에 비해서 값은 안 올라가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 42% 정도, 그 재작년에 한 53% 정도 작업이 됐다라고 하는데, 작년에 이만큼밖에 안 돼요. 42. 우리가 1년에 필요한 게 한 20만 톤 되는데 14만 9천 톤 정도가 생산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은 2021년에 비해서 면적은 10%, 생산량은 20%가 줄었어요. 이렇게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추값은 조금 비싼 편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건당 11,000원이었는데 지금 12,0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그 이유는 중국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현황을 한번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별로는, 전 세계로 중국이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고, 우리나라는 한 24번째 정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추는 이름도 다양해요. 우리 음식에 다양해서 이런 것처럼 뭐 영어도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한문으로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추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저쪽에 남미 쪽에서 태어나서 유럽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일본으로 들어온 걸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는 1614년 임진왜란 때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들끼리 간에 또 논란이 좀 있어요. 그보다 훨씬 전에 우리나라 고추가 있었다. 불과 400년 만에 그 당시에 뭐 교통도 불편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전국에 이렇게 고추가 재배되고 고추가 소비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현재 이렇게 1600년도에 들어온 걸로 되어 있고 어떤 학자들은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에 고추가 재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 400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고추를 키우고 있는 것들은 우리나라는 한 가지 종이에요. 그런데 고추에는 재배되고 있는 종은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브라질, 일본, 중국 이런 데서 키우고 있는 다 합치면 우리나라는 다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종이에요. 한 가지 종이란 말 무슨 말이냐? 뭐 청양고추, 파프리카, 뭐 우리 탄저병에 강한 뭐 강탄 뭐 이런 것들 다 같은 한 가지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구상에는 이 한 가지 종만 있는 게 아니라 고추 재배종이 5가지가 있어요. 그 위에 야생종이 한 20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면 고추는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어서 추워서 이렇게 매년 심어야 되지만 원래 태어났던 데서는 나무처럼 자라는 게 고추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추워가지고 겨울 되면 바꿔 심어야 되는 이런 형편이고 고추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거 이게 청양고추, 피망, 파프리카 다 이게 캡시쿰 아눔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서 죄송한데 이거는 뭐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요. 한 가지 종인데 이게 바카툼이라고 하는 또 종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고추냐? 이거는 탄저병이 안 걸리는 고추들은 이 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는 탄저병 저항성 품종은 우리가 먹는 아눔하고 바카툼하고 결혼을 시켜서 잡종을 만들어서 탄저병에 강한 고추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이는 결혼을 시키면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종이 너무 달라서. 개하고 고양이 정도로 다른 종이에요. 우리가 키우고 있는 파프리카라든지 청량이라든지 뭐 홍고추끼리는 그냥 옆에 놔놓으면 잘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종이 다른 것끼리는 꽃가루가 가도 열매가 안 달려요. 세 번째는 친엔세라고 하는 이 종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매운 고추는 청량 아닌가요? 청양고추보다 한 30배 더 매운 고추가 저 친엔세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 전쯤에 우리 고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 보면 청양고추에 100배 매운 고추가 있다. 그게 이제 친엔세라고 하는데 재배종 중에서는 친엔세종에 있는 하바네로라고 하는 이 까리 같은 이 고추가 제일 매워요. 그런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청양고추를 너무 값을 적게 잡아가지고 100배 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20, 30배가 더 매운 게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프로테센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베트남 같은 데 여행 가보시면 위로 달리면서 조그만 그런 고추들이에요. 이것들은 외식집에 가면 타바스코 소스를 만드는 고추는 이런 고추를 가지고 키운다. 그 다음에 고추 중에서 또 사과처럼 생긴 이런 또 고추도 있습니다. 이거는 푸베센스라고 하는 새로운 종인데 이거는 이렇게 종자가 새까만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한 가지만 키우고 있고 이것들을 왜 안 키우느냐? 일단 맛이 없고 수량이 작고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고추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고추들은 이런 것들 다 캡시쿰 아눔이라고는 한 가지 종입니다. 청양고추 뭐 무슨 고추 다 이게 같이 속해 있는 것들이고요. 브루테센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외국에 가보면 이렇게 위로 달린 고추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친엔세라고 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하바네로 청양고추보다 한 30배 매운 고추. 그래서 매운 고추를 먹을 때 지금 현재 뭐 보통 화학제를 많이 쓰는데 청양고추 10개 넣는 것보다 30개 넣는 것보다 이거 한 개만 넣으면 똑같이 매운맛이 나는 정도니까요. 그런 고추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바카툼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다닌가요? 고추가 이렇게 강하게 생겨서 탄저병이 안 걸려요. 저거는 아주 워낙 뭐 딱딱해가지고 맛도 없고 병에는 안 걸리는 그런 고추가 있습니다. 특징이 고추 잎사귀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부베센스라고 하는 것은 종자가 이렇게 새까맣고 모양은 사과처럼 생긴 이런 고추들도 재배종 중에는 있다. 재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지구촌의 야생종으로 산에서 그냥 자라는 고추들이에요. 이런 다양한 고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는 모양도 매운맛도 색깔도 너무너무 다양해요. 다양한 고추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고추도 있고요. 이거는 관상용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고추예요.
예, 고추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세계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작물이에요. 미국에서는 한 3등, 세계적으로 4등 정도 차지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1등을 차지했고, 고추는 우리 단순히 김치 만드는 고춧가루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색소, 화장품을 만들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우리 물고기 키울 때 그런 때 사료용으로도 씁니다. 그리고 진통제, 파스 만들 때도 고추를 쓰는 거예요. 왜? 그 고추의 매운맛을 가지고 파스를 만들면, 내복을 만들 때도 고춧가루를 써요. 그럴 때 우리 청양고추보다는 해바네로 같은 그런 걸 쓰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고추에 대해서 일반적인 걸 한번 살펴봤고, 지금부터 고추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온도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햇빛이 왜 필요한지, 얼마만큼 햇빛을 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비료는 고추가 자라려면 토양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가 온도입니다. 고추밭 관리하는데 온도. 온도 관리는 이 한 장이면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고추는 아까 이야기했다닌가요? 태어났던 데가 약간 따뜻한 동네라.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온도가 높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무한히 높은 게 좋은 게 아니라 30도씨 이내. 30도씨 넘어가면 고추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온도는 겨울에는 또 따뜻한 동네에서 오다 보니까 추운 것을 싫어하지. 최소한 15도씨 이상은 돼야 되고, 너무 더워도 30도 이상이 안 올라가야 돼요. 30도씨 이상이 올라가면 고추가 안 달리는 거예요. 고추꽃이 다 떨어져 버리고 고추가 종자가 안 생기고, 그 다음에 달려도 이만하게 밖에 안 달리고, 그런 이유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렇다. 그래서 여름에 고추밭에 가보면 하얗게 고추꽃이 떨어져 있다는가요. 그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왜? 너무 더워가지고 고추가 종자를 못 맺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싹을 틔울 때 이제 곧 파종해야 된다는가요. 싹을 틔울 때는 한 30도씨 정도를 유지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물을 줘서 30도씨 해놓으면 한 2, 3일 만에 싹이 나오는데, 그때 하면 10도씨나 15도씨 이렇게 관리하면 일주일여를 걸리는 거예요. 고추가 싹이 나는 데만. 그렇게 해서 싹이 나고 나온 다음에는, 옛날에는 우리 다 가식했다니까 모판에 그냥 쭉 심어놨다 그걸 하나 옮겨 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 사장님들은 없지. 그냥 포트에다 바로 직파를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할 때는 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온도를 약간 낮춰야 돼요. 28에서 30도씨 하다가 25에서 27도씨. 밤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15도씨 이상은 유지는 해줘야 정상적으로 고추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묘를 하면서 뭐 15도씨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고추가 바로 죽지는 이렇지는 않아요. 10도씨에도 안 죽습니다. 5도씨에도 안 죽어요. 0도씨까지 떨어져도 한 너댓 시간 뭐 0도씨 이하로 떨어져도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얘들이 고생을 해서 못 크는 거지. 정상적으로 자라려고 그러면 밤에는 15도씨 이상, 낮에는 시장 갈 때 문을 열어주고 가가지고 봄에 30도씨 이상 안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왜 그럼 그보다 이상으로 이하로 하면 안 되는가? 나중에 이제 고추도 안 달리게 되고 뭐가 너무 도장하게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를 키우다가 이제 우리 보통 무안에는 5월 한 10일 전후에서 심으면 적당해요, 노지에. 그때 심을 때는 심기 전에, 육묘를 보통 한 60일에 70일 한다 아닌가요? 심기 전에 일주일 정도는 온도를 이렇게 좀 더 낮춰주라는 거예요. 25도에서 22, 3도씨로, 밤에는 14, 5도씨로 이렇게 낮춰줘서 관리를 하다가 봄밭에 내보내야 되는데, 25도씨 계속 따뜻하게 있다가 갑자기 이제 5월 초에 심으면 너무 추워가지고 몸살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정도 관리를 하다가 갖다 심으면 되고, 그 다음에 고추가 이제 밭에서 자랄 때는 밤에는 18도, 낮에는 25에서 28도 정도, 그 정도만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여름달 되면 뭐 7월달, 8월달 되면 요새는 35도 이상 막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고추가 열매가 안 달려요. 너무 더워서. 이게 이제 지금 저온 관리한 거하고 정상적인 관리한 거하고 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이 뭐냐 하면, 고추가 달리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추꽃을 보면 암술머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게 암술머리입니다. 그 다음에 꽃가루가 이게 와서 묻어야 돼요. 그러면 이 꽃가루 타고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던 여자친구를 만나면 종자가 한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추를 따보면 농사가 잘 된 이런 고추는 고추 안에 종자가 한 100에서 150개 정도 들어있으면 고추가 빵빵하고 모양도 예쁘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래요. 그러면 고추 가루가 고추 화분이 150개가 내려와가지고 만나야 고추 150개의 종자가 생기는 거예요. 종자가 한 10개 들어있다. 그러면은 고추 무게도 안 나가고 고추도 안 자라고 없으니까 종자가 없으니까 고추가 이렇게 굽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온도가 중요한 거지. 자, 왜 아까 15도씨 이하 안 되고 30도씨 이상 안 되는가 하면 아까 고추 꽃가루가 떨어져서 암술머리에서 꽃가루가 타고 내려가기 싹이 나는 데는 15도씨, 20도씨가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타고 내려가는 간이 쭉 타고 내려갈 때는 좀 더 낮은 온도, 한 25도씨 정도가 적당한 거지. 그래서 이것을 넘었으면 꽃가루가 싹도 안 나고 싹이 난 것이 내려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타고 내려가지도. 그래서 여자친구는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집을 찾아오지를 못해요. 너무 더워도 추워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온도는 이렇게 15도씨 이상 30도씨 이하로 관리를 해줘야 고추가 제대로 잘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최근에 이상기상 때문에 우리 온도가 막 올라가고 이산화탄소가 막 많아져가지고 이상기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구의 온도가 지금 6도씨가 올라가고 이산화탄소 양이 지금보다 2배가 늘어나고 강수량이 20%가 증가된다면 고추의 수량이 90%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6도씩 올라가려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가 이대로 그냥 아무 관리 안 하고 막 빵빵 떼고 이산화탄소 만들고 이렇게 하면 한 100년 후쯤 되면 올라갈런지 아니 200년이 걸릴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 고추를 만드는 사람은 온도가 높아도 고추가 잘 달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노력을 해서 온도가 안 올라가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로 정리해 보니까 지금 현재 온도일 때 고추가 100개를 달렸다면 지금부터 3도씨가 더 올라가 버리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고추의 수량이 평균 40% 줄어든다. 만약 6도씨가 더 올라가 버리면 80%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맞춰서 우리 고추 품종을 만드는 사람은 더위에 잘 견디는 고추를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모든 사장님들은 지구의 온도가 안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온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파란 막대기는 정상적인 온도 관리를 하면 고추가 100개가 달린다고 보면 아까 온도가 낮게 관리하면 고추가 한 13개 정도 덜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해까지 저온, 낮은 온도에다가 햇빛 많이 차광을 시켜버리면 고추 수량이 60-70% 줄어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온도가 중요한지 햇빛이 중요한지라고 하는 것들은 햇빛을 제대로 못 받고 온도가 너무 낮게 관리하니까 고추 수량이 이만큼 줄어들더라. 그래서 온도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추밭의 온도 관리는 뭐 복잡하게 생각 없어요. 겨울에 최저 낮을 때도 15도씨 이상은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더워도 선풍기를 켜주든지 고추밭에 에어컨을 켜든지 해서 30도씨가 안 넘어가도록 관리를 해야 고추가 잘 달린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고추의 온도 관리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햇빛이에요. 햇빛이 왜 고추 농사 짓는 데 필요한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햇빛은 크게 두 가지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강포화점, 강보상점. 저게 무슨 말이고 별거 아닙니다. 강포화점은 햇빛이 너무 세도 고추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도움이 안 돼. 밥솥이 작아도 햇빛이 많아도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받으면 많이 받아서 좋긴 한데 너무 센 햇빛은 필요하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박은 8만 넉서, 오이는 6만 넉서. 그러니까 오이가 많이 달리고 잘 크기 위해서는 햇빛이 세면 셀수록 6만 넉서까지 강하면 강할수록 많이 되는데 고추는 3만 넉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맥시멈 크기가. 그래서 그러면 3만 넉서가 뭐냐? 3만 넉서가 이거는 햇빛의 뜨거운 세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여름에 땡볕에 한 12시쯤 옥상에 올라가서
바로 햇빛을 받을 때 그때 한 10만 럭스 정도 돼요. 그럼 3만 럭스라면 오늘 아침에 한 10시쯤에 해가 떴을 때 3만 럭스 정도 될까요? 그 정도의 빛의 세기면은 고추는 더 이상 빛이 안 쐬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수박이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보다도 더 세야 난주 수박이 잘 달린다. 그래서 햇빛은 어느 정도 강도가 있어야 돼요. 햇빛의 세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강보상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뭐 햇빛만 있으면 무조건 고추가 빛이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2,000럭스 정도, 3,000럭스 정도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강당의 불이 상당히 밝은 편인데 이게 바닥의 빛, 이 강도를 재보면 지금 현재 한 60, 지금 현재 한 600 정도 될까요? 지금 현재 의자에 앉는 세기가. 그래가지고는 이 바닥에는 고추가 이 빛이 있어도 빛이 있는 줄 느끼지를 못해요. 지금 현재 저 행강 밑에 바로 갖다 놓으면 한 1,000럭스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불 밝기의 2배 정도는 돼야 고추가 지금 햇빛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느낀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늘 흐리고 비 오고 이래가 햇빛이 없으면 고추가 빛이 없으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햇빛은 너무 셀 필요는 없지만 햇빛이 세기가 있어야 되고 최소한 이 정도의 세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 강도는 지금 이 등에 바짝 갖다 댄 거에 2배 정도의 빛의 세기가 있어야 고추가 인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햇빛도 오전에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 지금 현재 육묘할 때 우리가 이제 터널을 씌워놓고 이렇게 밤에는 했다 아닌가요? 그럼 아침에 일찍이 문을 열어줘야지 아침에 시장 갈 때 그냥 덮어놨다가 난주 오후에서 열어줘가지고는 소용이 별로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 오전에 일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오전에 햇빛을 많이 받게 해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햇빛이 왜 필요한가? 식물이 살아가는데 이거는 마늘, 양파나 고추나 오이나 다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강압성이라고 하는 거 배웠다 아닌가요? 우리 동물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목이 마르면 자기가 걸어가서 냉장고에 물을 꺼내서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식물들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잎사귀만 이렇게 잘 펼치고 있으면 햇빛이 있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고 물이 있으면 우리가 필요한 식물이 먹고 사는 포도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강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도당은 우리가 피곤할 때 주사 맞는 포도당과 똑같은 거예요. 식물체도 마찬가지. 식물체가 먹고 살아가는 방법은 잎사귀에서 만든 이 포도당으로 먹고 사는 게 50%, 그 다음에 우리가 뿌리로 주는 물, 비료로 먹고 사는 게 50%예요. 그러면 우리는 햇빛은 안 주고 물이나 비료만 아무리 열심히 줘도 식물체는 50%밖에 영양 공급을 못 받아요. 그래서 꼭 강압성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햇빛이에요.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물이에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이 강당 안에는 지금 한 400ppm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 이걸 좀 작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2배 정도로 높여주면 강압성이 더 잘 되는 거지. 그러면 고추가 영양분을 더 많이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파프리카 농사를 짓는다거나 다른 또 첨단 유리온실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산화탄소를 일부러 넣어준다 아닌가요? 그렇게 해주면 훨씬 강압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햇빛의 세기는 너무 많아도 필요 없다 그랬던 것이 아까 3만 럭스 이상 되면 더 이상 강압성은 안 늘어나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도 우리가 지금 400ppm 정도 되는데 1000ppm 정도까지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강압성량이 많아진다. 강압성량이 뭐냐? 강압성이 뭐냐? 아까 고추가 필요한, 식물이 필요한 영양분을 만드는 게 강압성이다. 세 번째 온도. 온도도 아까 30도씨 이상 되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더 강압성 효율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영양분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줄여진다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범위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고추는 30도씨지만 마늘, 양파는 한 23도씨 정도. 더 이상 되면 강압성도 안 되고 너무 더워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 같은 경우에는 30도씨 정도 고온을 좋아하는 그런 작물이에요. 작물마다 온도 범위가 다르고 햇빛의 강도의 세기가 다르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상적으로 이제 햇빛을 준 거하고 40% 햇빛을 가려버렸을 때 75% 가려버리면 수량은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고추꽃은 이렇게 많이 떨어지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을 안 가려 정상적이 할 때 고추가 100개 달렸다면 30% 차광을 하면 고추가 34개 줄고 80% 차광하면 고추가 아닙니다. 고추나무 키입니다. 10% 정도 키가 줄어들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러면 더 많이 차광했는데 왜 키가 더 컸나? 이건 도장을 한 거지. 너무 많이 차광을 해버려서. 이거는 무슨 데이터냐 하면 우리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자, 햇빛을 안 가리고 했을 때 고추를 100개를 딴다 그러면 30% 차광을 하고 80% 차광을 하니까 빨간 고추 따는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더라. 그래서 햇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온도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 햇빛을 이야기했었어요. 온도는 15도씨 이상 30도씨 이하, 햇빛은 적어도 2000럭스 이상 30,000 럭스 이하 많이 받을수록 좋다 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고추뿐만 아니에요. 모든 식물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맞는 온도 관리를 해줘야 되고 햇빛 관리를 해줘야 된다.